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네. 이번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가서 돕고 범진보와 개혁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탈당하시고 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비례연합이나 이런 쪽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꼭 녹색 정의당에 남아 계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좋은 분이 많아서 제가 많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도 좋은 분, 저기도 좋은 분 그러는데 네. 다 인위적으로 만든 정파와 정당 논리에 다들 그냥 매몰돼 갇혀 계시는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사실 진짜 정통 진보가 있는가도 난 의심스러워. 다 정파 정당으로 찢어져 놓으니까 자기 편만 들어달래. 딴 사람 배제하고. 그렇죠. 난 이런 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뭐 그 얘기 나왔으니까 녹색 정의당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긴 뭘 잘 돼요. 내가 보기에는 뭐 존엄사 전략을 채택했나? 존엄사 전략이요? 그게 아니 뭐예요? 연합 비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역구 연합도 지금 안 될 것 같고. 지역구 연합도 안 됩니까? 네. 그건 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건 당 대표가 그랬는데 네. 뭐 출마자들이 또 반발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어머나 웬일이에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래 보니까 네. 여기서는 연합의 연자만 나와도 무슨 어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나. 아니 그러다가 뇌사 되겠어요. 왜 이래요 진짜? 뭘 움직여서 뭔가를 같이 좀 해야지. 사실 하나의 화두잖아요. 이 정권 심판 이런 게.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 받다가 피가 부족하면 수혈도 수혈을 받는 해야죠. 거거든요. 예. 근데 남의 피는 싫대. 와, 참 이해가 안 가네. 남의 피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이 어떤 그 묘한 근본주의 성향이랄까. 네. 우리 당에서 우리끼리만 하고 무슨 순혈주의도 아니고 뭡니까 그게 도대체가? 순혈주의죠. 예. 그래서 이 묘한 근본주의 성향을 보면은 저런 조금 약간 지금 어떤 고사 전략인가 네. 이런 느낌이 고사 전략? 들면서 저도 지금 당내에서 연합주의자인데 네. 참 저 같은 사람이 발언권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 김종대 의원님이 발언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주류 소수 정당이 녹색정의당인데 거기서 또 비주류니까 나는. 그러니까 왜 그런 길만 험한 길만 다니시는 건지. 자,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물어볼게요. 도로 심상정당이 됐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된 건데. 네. 그럼 뭐 배준교 원내대표가 사퇴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없잖아요. 할 사람이 다 한 번씩 해봤고. 그래서 막판에 등판을 한 건데 네. 저는 뭐 고육지책이라고 봐요. 그건 뭐 도로 심상정이 아니라 거기 네. 원래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원래 없다. 그래 원래. 그래서 그건 뭐 크게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동안에 이제 뭐 녹색 정치와 사실은 그 불평등 해소라는 게 이번 선거에서 좀 묻혀졌단 말이에요. 네. 원래 시대 정신이라고 할 만한 게 다 지금 입에 재갈이 물려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예. 입틀막이잖아요. 입틀막이에요. 네. 뭐 R&D 예산 얘기하면 입틀막, 국정기조라 주로 그러고 보니까 다 진보 정당 사람들이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자기 존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시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 의원이 그 원내대표로 복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어떤 불평등과 이 생태 회복, 더 나가서 어떤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할 만한 게 과연 지금 총선에 있는가? 네. 그렇다면 한번 저렇게 해서라도 뭔가 외치볼 만하죠. 그러니까 또 입틀막 하려나? 이게 뭐 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런 발언권은 남겨놔야 된다. 네네.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 뭐 사지가 들려서 네. 지금 우리 정치에서 불평등, R&D, 그다음에 녹색 정치 이거 다 퇴출당할 상황인데. 그렇죠. 이거는 그 정당의 불행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불행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요런 점들은 우리가 조금 이 공천 파동에 바쁜 와중에 우리가 놓친 측면이다. 이렇게 한번 인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녹색정의당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번에 지역구마저 같이 하지 않으면 결과론적으로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솔직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심상정 의원 지역구 고향 네. 갑 같은 경우 거기에는 단일화 안 하면 국민의힘이 무조건 당선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자꾸 프레임이 이렇게 가는데 정의당에 마치 시혜적으로 단일화해주고 지역 연대를 해준다 그러면은 안 받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국민의힘 당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놓고 봤었어야 돼요. 우리가 저기 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어떤 데는 힘을 합치고 어떤 데는 정의당이 양보하고 민주당이 어떤 데는 양보하고 하면은 그래도 몇 석이라도 건진다. 네. 이렇게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안될 민주당은 일이. 진보당한테도 울산에 줬고 지금 정의당이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저기 진보당은 원래 그 전략이었으니까. 그리고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원래 진보당 지역구입니다. 이걸 아니, 자꾸 그렇지만- 민주당이 줬다 그랬는데 저번에도 거기가 저기 단일화 안 돼가지고 저 국민의힘이 당선된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지금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고 어쨌든 그분은 그 안에서 평가도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진보당에서 후보 내는 그분 예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또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전혀 물론 이제 지도부에서 그 현역 의원하고 또 상회 안에서 그런 잡음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당한테 흔쾌히 서로 같이 조율해서 하자 해갖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의당도 아니 그러니까 확고하게 당 찾으면 대표는 돼요. 그걸 네. 하겠다 그랬는데 네. 실제 밑에서 분위기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아유 참 그러니까 답답하네. 김준호 당 대표는 상임 대표죠. 네.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가겠다 그랬고 우리도 맞아요. 거기에 박수를 쳤던 네, 거예요. 저도 그때 얘기 들었어요, 직접. 네. 근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당에서 전부 다 발목 잡는 거죠. 아유 참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이게 거요. 이제 진짜 존엄사 전략으로 가는구나. 네. 그럼 요 얘기 어쨌든 질문하겠습니다. 뭐 입틀막 얘기 하셨으니까 말 나온 끝에 네. 지난번에 그 카이스트 하기수의 수여식 그 녹색 정의당 대변인이었죠. 네, 대전시당의 대변인 신민기. 예. 그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입틀막을 당해가지고 나가는 거를 당 차원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게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진보당 그때 그랬죠. 그다음에 임혁택인가 임현택인가 그 소아과 의사 그 예, 회장 의사 있었죠. 그것도 나중에 밝혀졌죠. 그분이 2월 1일 날 그랬던 거 9시간이나 뭐 조사받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번에 신민기 대변인도 그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정말 강력하게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저희야 뭐 성명 발표부터 할 건 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이상의 소수 정당이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는 않은 것 없어요.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당했다는 측면보다도 지금 권력이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뭔가 좀 감당을 못하는구나 이런 어떤 반대편의 진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앞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반대로 보면은 여당이 혹은 내지 정부가 불안해하고 빨리 이렇게 뭔가 하고 싶어 한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심기경호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서는 불필요하게 그 과잉 충성을 하는 것도 그렇게 안 하면 대통령이 노하시니까. 항상 이 국장은 그래 왔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서 거기에는 과잉 흥분하거나 자존감이 약한 참모들이 윤 대통령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특히 경호처 경우를 보면은 네. 이 정권에서 웬만한 의혹은 거의 다 경호처 발이었습니다. 집무실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천공 의혹이라든가 뭐 백재권 교수라든가 숱한 의혹의 진원지가 바로 경호처고 거기에다 경호처 자체 비리도 있었어요. 자체비리요. 있었죠. 그 견말 오버 사업이라는 거 수의 계약으로 대통령 고액 후원자한테 사업을 주질 않나. 맞아요. 지난번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다음에 무인기에 뚫려도 경호처 소관 책임인데 경고 한 번 안 받고 거기에다가 미국 정보기관이 감청을 탈탈 털었는데 경호처장 모가지 안 날라가. 옛날 같으면 이거 다 24시간 안에 모가지감이에요 이거. 그런 게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거의 10건입니다 지금. 네. 그래도 경호처장이 충안고 대통령 1년 선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로지 고등학교 인맥이에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나 하면은 그 경호처하고 군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그 군에서 파견되는 경비 인력을 경호처장이 직접 지휘하게. 국방부 장관이 지휘를 못하는 군조직은 이거밖에 없어. 군까지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찰도 그랬어요. 그 시행령으로 고쳐서.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네. 완전히 차지철이다. 차지철이에요 이제. 완전히 차지철이다. 이래놓고
한 번도 견제받지 않은 권력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통령 주변에는 내가 있어. 그러니까 옛날 차지철이 했던 짓이 뭡니까? 아니 시위하는 민주화 시민들 때려잡고, 네. 그다음에 각하 주변에 얼짱거리고 심기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알아서 쳐버리고, 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까지 그냥 조져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경호처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아주 무고한 시민들 갖다가 틀어막고 당수로 또 치고, 아니 끌어내는 것도 모자라 두들겨 패기까지 하냐고요. 저는 진짜 그걸 보면은 너무 무슨 야만인들. 그런데 그게 대통령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요. 아니 그렇지 그래. 아, 나 충성하는구나. 마음의 안도감을 주잖아요. 마음의 안도감을. 그렇게 무도하게 하는 것을 안도감을 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지금 대통령 경호처예요. 아니 대통령 머리 위에 북한 무인기가 날라와 있었으면 경호 비상사태였거든. 그렇죠. 근데 까맣게 모르고 지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널널하게 비행금지구역 다 해제하고 지금 용산 한우를 완전히 그냥 뻥 뚫려놓고 네. 그 후에도 대책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호처가 실제로는 대통령과 이 정부를 위험에 빠뜨리는데, 저런 식의 어떤 그 경강부에 하는 하나의 어떤 충성의 경호처 원래 구호가 충성을 행동으로 해요. 옛날 경호처 이래 가면은 액자에 써붙여놨어. 충성을 행동으로. 참네요.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1년에 한 번 시범을 보여요. 요인 이렇게 대통령 경호를 하는데 이제 한 사람 세워놔 대통령 역을 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가. 이게 강당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저쪽에서 누가 총기를 꺼내거나 아니면 어떤 위해하는 게 있으면은 대통령 위로 몸을 덮어 3겹, 4겹 이렇게 해서 5겹살을 만들어. 본인들 몸으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한쪽은 가서 따다닥 제압하는 걸 보여줘. 무술 시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꼭 이거 대통령 내외 초빙에서 1년에 한 번씩 보여주는 시범이거든. 그랬는데 충성을 행동으로 모토를 갖고 있는 이 조직이 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위해 요인을 제거한다. 이런 어떤 딱 확인하면 모든 어떤 설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위신과 안전을 깎아먹는 그 간신배들이 결국은 이제 저렇게 칭찬을 받고 자기 문고리 권력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하여튼간 지금 입틀막, 귀틀막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거 매우 심각하게 사안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에 불복한 의원들 지금 반발 때문에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수진 의원 탈당, 노웅래 의원은 무기한 단식.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수진 의원은 나가면서 백현동 거짓말하는 거 아니 이런 말까지 하고 나갔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저게 원래 본심이었구나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민주당이 과거에도 공천 파동은 많았어요.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이해찬, 정청래 다 잘라버렸어요. 다 잘렸죠 그때. 그런데 자 이걸 보세요. 과거에도 공천 파동이 있고도 선거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가?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이것만 좀 짚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든다는 차원에서의 공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공천 파동이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리더십? 그러니까 김종인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인내하고 참아주고 오히려 그러면서도 더 좀 낙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해주는 이런 어떤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약간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장강의 앞물결, 뒷물결도 좋고 새순이 떨어져야 싹이 난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럴 때 이제 이 잡음의 소용돌이에서도 약간의 에너지가 좀 나와줘야,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그전같이 시끄럽지만 또 저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런 마음을 편하게 갖는데 지금은 약간 불안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늦었지만 어제 나서서 입장 밝힌 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어떤 인재들과 윤석열 심판하고 어떤 정치로 나가자고 하는지를 조금 공중전을 좀 충실히 해줘야지 모든 걸 이명백
위원장한테 다 맡겨서 맡겨버리고. 거기서 알아서 수습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이명백 위원장은 관리자에 불과한데 그 사람이 비전 제시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빠졌냐면 원투 펀치에서 원펀치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김종인 비원장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조정자 내지 대안으로 문재인이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갔는데 지금은 이명백 위원장한테 다 이걸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다 수습을 하고 맡기고 그냥 방치하는 형태로 되니까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소란을 겪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용을 지휘하는 이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조금 더 이게 길게 가고 후유증이 길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수진 의원 경우를 네. 얘기하자면은 자기도 4년 전에 낙하산으로 와서 그때 지역위원장이 단식 투쟁하고 반발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랬어요. 사실은. 네. 그 정치는 돌고 도는 거예요. 본인이 한때는 가해자였고 지금은 피해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정치의 비정함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긴 하지만 본인이 판사까지 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김영주 부의장이 부의장까지 한 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안 통하는 게 아니 당신이 판사를 했으면 한 거고 부의장을 했으면 한 거지.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판사까지 한 내가 왜 이 정도 취급을 당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나르시즘으로 빠지면서 그렇죠. 자기 부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재명을 도왔던 걸 후회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정치가 어떤 공적인 목표가 아니라 자기 커리어 쌓기에 동원됐던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이런 측면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참 슬픈 측면이란 말이에요. 네. 역시 정치는 시민이 주인이고 당원이 뽑는 겁니다. 후보자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어떤 민주당이 조금 더 엄정하게 이런 것들 기강을 세우고 명분을 갖춰야지 저런 말에 휘둘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 이분 옛날에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그 이모 교수 발언하신 분 아니야? 이모 교수는 김남국 의원이 발언했었고, 그랬었나요? 예. 그 어쨌든 좀 착각했네. 질문할 때 좀 잘못된 사실관계 가지고 발언해서 그래서 의정 활동이 진짜 여러 가지로 확장성이 있었는가도 봐야 돼요. 어떤 기준인지 모르고 본인은 억울하겠지만은 저렇게 우물에 침 뱉고 막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발하는 건 몹시 보기 눈꼴 사납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러다가 진짜 민주당 둘로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왜 계속 이재명 대표한테 그만두라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것도 사실은 좀 옳지 않은 것도 같고 하다못해 매일매일 그러면 나보고 그만두라 그러냐 툭하면 그만두라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좀 적절치는 않았어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 갈등이 심할 때 자꾸 이렇게 어떤 그걸 비아냥거리거나 할 때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떻게든 통합과 혁신 네. 이런 면에서 또 더 분명한 어떤 개념과 비전, 논리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하셔야지. 네. 자꾸 어떤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혁신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개혁신당하고 새로미래가 둘로 쪼개지면서 결국 누구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이냐. 뭐 이러한 또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자체가. 글쎄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큰 소란이 없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역이 지금 떨어진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도도 안 하고. 또 그렇게 해야 김건희 특검 디올백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네. 부분들도 이제 처리가 잘 된다고 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역구 공천은 확실히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맡긴 거예요? 맡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역구 공천은 네, 지역구 공천은 맡긴 것 같아요. 단지 용산 쪽에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투입했다 하더라도 처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알아서 해라. 요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안정감의 원천이에요. 그러면데 제가 듣자 하니 근데 비례는 용산의 뜻을 받들어라.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성정당에 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30명. 네. 그래서 그 비례 앞으로 나올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의 용산이 직할
경영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에 대해서 분점 체계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윤 대통령이 최근 와서 달라졌다는 말을 내가 많이 한 거거든요. 네. 일단 그 정쟁의 발언이 일치 안 하잖아요. 일단 말이 없죠. 그런 부분은. 없어요. 네. 완전히 딴 사람 된 것 같아요. 어디 뭐 착하게 살자 교육 받았나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교정 당국도 연구해봐야 돼. 나중에 교정 효과에 어떤 점이 좀 효과가 있었는가. 네. 정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제 악역을 한동훈이 하고 거기다 맡긴 거. 이게 2월 초에 그 사태 파동이 있고 나서 어느 정도 권력에 있어서 정리된 측면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의외로 공천이 조용히 가고 크게 물갈이가 없을 것 같다. 저번 달 분위기 보십시오. 다 갈아치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랬죠. 근데 하나도 뭐.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네. TK예요. 그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28일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폭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29일 날 이 특검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탈표는 없어 보이고 민주당은 이렇게 공천 때문에 시끄러워서 현역 의원들 마음 상했고. 아니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럼 네. 특검 제의가 안 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끄러운 것 속에서도 민주당이 조금 새로운 정치로 가는 약간의 어떤 이 공천을 넘어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는 상당히 표의 잠시 교인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기득권을 언제든 내려놓을 수도 있는 이런 어떤 마음을 비운 지도자가 이런 부분들을 수습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 오히려 이 시끄러웠던 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조금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네. 나는 조금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새로운 참신한 인물들을 옆에 세우고 어떤 정책 발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민주당 정책 발표한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준석만도 못해요. 그래요. 이준석 왜 여성징병제, 노인, 무임승차 뭐든 쏟아내긴 했지만 민주당이 발표했다는 얘기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정책 역량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공천 파동이 어느 정도 좀 매듭이 질 무렵에 이제 본격적인 정책 국면으로 전환을 해줘야 네.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준비돼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새로운 미래 측이 지금 사실은 좀 웃고 있어요. 민주당이 좀 시끌시끌하다 탈당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삭즙기 하려고 지금 그런다. 특히 김종민 의원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 하는 말은 3, 40석 무난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아니 물론 지금 탈당자가 나올 가능성은 국민의힘보다는 많겠죠. 민주당 쪽이 많아 보여요. 그런데 이걸 이제 땡겨가지고 의석수를 이렇게 불리기에는 이준석한테 탈탈 털려 나온 그 스타일곡인 상황이 일단은 지금 당분간 좀 망설이게 할 거다 오고 싶어도. 아니 완전히 그냥 개털돼서 나왔어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국고보조금 받는 거 둘러리만 서주다 나온 격이 돼버렸다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조금 정비 기간을 가져야지 지금 당장 공천 파동이 있다고 그리로 가기에는 풍랑에 표류하는 어떤 쪼각배 같아 보여가지고. 의원들도 그러면 안 갈 가능성도 많네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가지고 몰라 홧김에 저지를 사람 벌써 탈당자가 나왔으니까 없으리란 법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그게 새로운 미래에 도움이 될까? 안 돼요?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우물에 침 뱉고 이런 식으로 그냥 홧김에 그냥 화풀이 하듯이 모아가지고 또 해봤자 또 그게 안 된다. 그러나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뭡니까 이거? 일종의 어떤 불평불만자들 모임 같이 돼가지고 네. 전혀 비전이 안 보여요. 그럴 때 초기에 자기의 신념을 갖고 나간 사람이어야 그게 좀 자산이 되고 그러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호정 의원 금태섭 의원 갈 때
그거 어떻게 다룰라 그러냐. 그러더니 정의당이 당한 거를 이준석도 당했잖아. 똑같이. 아, 거기 가는데 원칙 없이 그거 받으면 저래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저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탈당하는 사람도 네네. 그 원칙 없이 주섬주섬 담아봐요. 그러다가 저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저 제3지대가 실패한 건데 또 그 짓을 해? 아이고, 그게 어떻게 그 감당이 됩니까? 아무리 정치가 뭐 의석수도 중요하고 뭐다 그러지만은 아, 사람들이 명분이 있고 염치가 있는 거지 그래. 그런 것들 갖다가 다 뭉개고 합치고 보자. 아이, 그러면은 뭐 저기 저 화장실에 2명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변기는 하나인데 둘이 들어가 어떡할게요? 같이 앉을게요? 왜 또 아침에 내가 이거 아침 식사 시간에 이상한 비유를 해가지고 내가. 아니 그런데 배복주 의원이 정의당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분은 그러니까 류호정 의원은 금태섭 의원하고 같이 이제 했었고 배복주 씨는 배복주 전 부대표는 사실은 이낙연 대표 측에 원래 같이 합류해가지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사실은 합쳐진 케이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그렇게 각을 세웠던 류호정 의원은 내버려 두고 오히려 배복주 부대표를 엄청 공격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게 불씨가 되어서 서로 이제 갈라선 것처럼 지금 모양새 됐어요.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저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과연 그런 통합이나 뭐 이렇게 큰 의석수를 바라보면서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금 역량의 캐파가 되냐.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솔직히. 배복주 정의당 전 부대표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한테 저렇게 취급당할 사람이 아니죠. 취급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개혁신당이 깨지면서 지금 최대 수혜자가 배복주예요. 아, 오히려? 지금 새로운 미래에서 배복주가 누구냐?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지금 비례대표 아주 강세야. 1번으로 준대요? 아니, 근데 경쟁 후보자가 전부 배복주 경계령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이 오히려? 국면에 최대 수혜자가 있어. 그게 배복주 부대표예요. 아, 오히려 그렇게 되는군요. 정치가 아이러니네. 정치가 웃기는 거야, 이게. 그러네.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준석을 깨트린 그 소수자 장애인 운동을 한 운동가. 네, 그렇죠. 이렇게 벌써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이 또 있네요. 이게 앉아서 벌어들인 자산이 얼마요? 아니 근데 그럼 배복주 부대표는 왜 정의당에서 뛰쳐나간 거예요? 아, 그거는 저 박원석 그 의원하고 친해요? 한 포럼이었어요. 저도 거기 멤버예요. 막판에 이제 제가 박원석한테 나는 남을 테니 너는 나가라. 나는 정몽주의 길을 갈 테니 너는 정도전의 길을 가라. 이렇게 해서 동문수학한 사람들끼리 찢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군요. 그래서 배복주 뭐 해서 그 외에도 많은 사람 인사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지금 당이 깨지고 나서 새로운 미래 안에서 정의당 출신들이 좀 약진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말하기 곤란한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의 그 비례연합정당 이걸 놓고는 종북 통진당을 부활시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발언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진보당하고 선거연합을 말하는 건데.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남의 당에 진짜 관심이 많아요. 똥물을 끼얹는 거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증오의 언어로 정치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저런 악담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일정 정도 어떤 그 북한에 관한 문제 진보정당의 오랜 숙제고 특히 진보당계열은 그게 있죠. 나는 진보당의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 북한 문제로 국민들 아픔을 드렸던 거는 이 기회에 정리하고 사과하겠다고 한마디 하시고 네네. 이건 꼭 한동훈 위원장 말 뜻이 아니라 실제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풀어주는 게 맞다. 타고 해서 한동훈 같은 사람이 이런 걸 갖다가 그 종북이 어떻고 그 종북이란 단어 한동안 사라져서 안 들렸는데 오랜만에 부활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는 92학번이기 때문에 운동권 아니다 뭐 이런 발언도 사실은 했는데 그 되게 무책임하고 말도 안 되는 발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강기훈 유서대표 사건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현안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92년도 맞나요? 92년도에 그때 그랬어요. 그분이 92학번 때. 그래서 그 92학번 때 사람들이 나는 전혀 운동권하고 상관없다. 그때는 아무런
현안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분은 전혀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시대 정신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분이 무슨 말하면 마치 그것이 훌륭한 말이고 맞는 말이냐 이게 써다니는 게 사실 문제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나오는 걸 보고 이재명 본인 살려고 중국 통진당 부활시킨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는 거죠. 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또 괜히 흥분해버렸습니다. 자, 나중에 내가 출마 선언하면 나는 뭐로 비판할지 저는 모르겠네. 제가 아주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비례연합 뭐 이런 데서 만약에 내 이름 나오면 또 한동안이 뭐라 그럴지. 아, 거기 그럼 가시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만일에라 그랬잖아요. 만일에. 그래도 뭔가 좀 얘기가 됐으니까 그런 에이, 말씀 하시는 그런 거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거 이제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뭐 도청 사수조라고 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그 5.18 때 도청을 사수한 네. 마지막 우리 다 죽자 차라리 이래가지고 도청 사수조 우리가 지키자 뭐 이런 멘탈에 가깝고 다만 도청을 사수하라도 살 놈은 살아야 되는데 다 죽자 그러니 내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요. 안타까울 따름이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실 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희망을 좀 봅니다. 예. 사실 우리는 이 지금 정권이 제대로 잘 나가면 그 정권을 지지하겠지만 민주주의에 좀 반하고 반헌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지금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지금의 약간의 진통은 있으나 정리 이제 되고 한 목소리를 또 내기 시작하고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니, 더 시끄러워도 됩니다. 예, 괜찮은 것 단지 같습니다. 희망만 갖고 가자. 그렇죠. 예. 시민들은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네. 아유, 사람들이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김종대 의원님이 아까 심성재 의원 그 지역구, 둘이서 합치면 뭐, 여론조사, 아까 뭐, 국힘이 이긴다, 뭐,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 안 되네. 예, 아니에요. 지역구 여론조사 발표 나왔는데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